결국 성공적 노화 이론은 질병이 없는 상태로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겠죠. 그쵸? 성공적 노화라는 게 결국에는 건강한 거죠.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능이 잘 발휘되고 유지되고 활기찬 인간관계도 가능하고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적응력과 관련이 있다. 그쵸? 좀 전에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기능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노화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리를 잘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목발 같은 걸 짚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예시 들은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겁니다. 발테스와 발테스의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의 예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85세의 마이클 조던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더 이상 예전의 농구 기량을 보여줄 수 없게 되어 농구를 계속하고 싶었던 마이클 조던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한다. 농구를 계속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신에 풀코트 대신 하프코트로 뛰기로 함, 즉 반코트로 뛴다는 거죠. 그리고 40분 정규 시간 대신 20분만 뛰기로 한다. 이것도 시간을 반으로 줄였죠. 그리고 동일한 연령대의 그룹과 경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과 연령대의 발달 과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1단계부터 8단계가 있죠.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게 1단계, 그쵸? 그리고 8단계, 처음하고 끝에 부분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8단계 중에 1단계와 8단계, 즉 처음과 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금방 그래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노년기 해서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8단계에 보시면 자아주체성 대 절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아주체성 대 절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값과 부정적인 결과값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다가 이제 나눠서 본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위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부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삶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을 잘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삶의 그 끝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종말이 다가오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대립해서 설명하는 게 자주체성 대 절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다 또 이렇게 보시면서 지나가려고 하면은 너무 좀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책에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또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조금 더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옆에다가 해 두시던가 아니면은 뭐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한 문제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여기서 많은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쵸? 좀 복잡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충분히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하자. 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정도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 거를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한 문제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이 경험하게끔 되는, 싫던 좋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은퇴와 수입 감소에 대한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자기의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근력 감소와 건강 약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하비거스트의 발달과업 이론에서 노년기의 과업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로우와 칸의 성공적 노화 이론 보시면,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로우와 칸의 성공적 노화 이론인데,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높은 수준의 인지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활기찬 인간관계 및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좋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친한 형님들,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이제 꽤 되시다 보니까 80이 넘으시고 이러는데,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시거나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다 보면 청력도 어떨까요? 천천히 잃어가는 거예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점점. 눈이 점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활동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상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한 형님은 실버타운 같은 데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본인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마감해야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형님도 있었고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그 이모전시, 약간 응급 상황에 대처가 또 빠르게 된다라는 이제 장점도 있고, 이제 우리 한국 정서상은 또 나는 그렇게 이제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를 내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부모님을 그런데 또 이렇게 보내는 거는 마치 무슨 고려장 하는 것처럼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또 되게 가지시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튼 사람은 건강하게 성공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런 성공적인 노화를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팩의 발달과업 이론,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같이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년기 이후에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라는 거고, 인생의 후반부인 중년기를 4단계로 나누고 노년기를 3단계로 구분을 한다. 각 단계에서 심리적 과제나 적응이 있고 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순서로 각 단계를 밟아 나아간다. 중년기에 성취해야 할 심리적 과업을 보시면 지혜의 중시 대 육체적 힘의 중시라는 단계가 있죠.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은
육체적 힘이 쇠퇴해져도 정신적 능력인 지혜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사회화대 성적 대상화 단계를 보시면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신체적 변화는 대인관계를 성적 친밀감이나 경쟁심보다는 친구 사이를 강조하는 관계로 재정의하도록 한다. 그래야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정서적 융통성 대 정서적 빈곤 단계를 보시면 부모의 사망, 자녀의 독립, 친지의 사망 등에 의해 정서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죠. 이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활동에 감정을 쏟지 못하면 정서적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 때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도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깊은 수렁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끔 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으면 부모님 또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좀 더 현명하게 이렇게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론들. 꼭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론을 제시해서 이렇게 인간들, 사람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이론이 생기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참고할 수가 있겠죠. 지적 융통성 대 지적 경직성 단계를 보시면 자신의 견해와 활동에 대한 융통성과 새로운 사고에 대한 수용력이 요구된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사람들은 지적 성장이 느리고 자신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반면에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수용하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더불어서 새로운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론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적 성장이 느리고 자기의 그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관찰해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거를 중단해 버리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와, 나이가 들었다. 뭐 늙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관찰했을 땐 그래요. 근데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계속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지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멈추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노년기에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할 과업 보시면 직업 역할 몰두 대 자아 분화 단계가 있죠. 퇴직 상황에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활동에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 보면 그 퇴직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막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뭐 조기 퇴직을 당하거나 명예 퇴직을 당하거나 뭐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퇴직을 이제 권고받게 되면 굉장히 그걸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새로운 활동에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또 나이가 들었을 때 제2의, 제3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체 몰두 대 신체 초월 단계를 보시면 노화로 인한 건강 상태와 외모 변화에 초월함으로써 인간관계와 창조적
정신 능력에서 행복을 정의할 줄 아는 것. 말이 좀 어렵게 쓰여 있는데, 이거죠.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 어때요? 건강 상태도 예전 같지 않고, 외모도 예전 같지 않죠.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나이 먹는 거에 대한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서러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간관계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정신 능력 이러한 것들로 잘 무장을 해서 자기 만족이나 행복 이러한 것들을 정의할 줄 아는 것, 추구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형님도 나이가 먹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서글픔,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그 폐경기를 맞이한 여성들처럼 되게 이제 뭔가 그 우울증 비슷한 느낌으로 오는 그러한 증상 같은 느낌을 굉장히 심하게 알았었던 분이 계신데 이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아 몰두 대 자아 초월.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 적응하여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 노화를 이룬다. 와, 이건 굉장히 큰 숙제처럼 보이는 부분이죠. 그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면 좀 깝깝하고 막 그 막막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좀 외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상황에 적응을 해서 죽음을 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 이러한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적절한 해답을 찾다 보면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게끔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말은 참 멋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기는 참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잘 수용하고 하다 보면 초월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끔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